BPC-157, TB-500, GHK9리, KPB를 결합한 전략적 펩타이드 프로토콜을 12주 동안 시행한 후 염증성 바이오마커가 47% 감소하고 18개월 동안 지속된 만성 힘줄 자극이 완전히 해소되었으며 피부 탄력 매개 변수가 측정 가능하게 개선되었음을 기록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3년간의 신진대사 연구에서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향상된 상처 치유 속도와 전신 조직 재생을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박지혜 박사이며 유전학 및 대사생물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세포 복구 메커니즘과 재생 경로를 연구하는 동안 수많은 치료적 개입을 조사했지만 울버린, 글로 및 시아로 프로토콜이라는 이름으로 연구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특정 펩타이드 조합으로 관찰한 포괄적인 조직 복원 능력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결과는 단순한 주관적인 개선이 아니라 염증 마커, 조직 복구 속도 및 세포 재생 매개 변수의 측정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효과의 근본적인 분자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엄격한 바이오마커 추적을 통해 신중한 자체 실험을 수행한 후 저는 오늘날 이용 가능한 펩타이드 기반 조직 재생에 대한 가장 과학적으로 건전한 접근 방식을 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한 첫 번째 메커니즘은 인간 위액에서 처음 분리된 펜타데카펩타이드인 BPC-157을 통한 혈관 신생 캐스케이드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확한 투여 프로토콜로 BPC-157을 투여했을 때 혈관 내피 성장 인자 신호 전달 경로에 심오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 펩타이드는 VEGF 수용체 결합에 대한 놀라운 특이성을 보여 조직 관류 역학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일련의 사건을 유발합니다. BPC-157은 여러 분자 표적을 통해 작동하지만 주요 메커니즘은 산화질소 합성 효소 조절에 중점을 둡니다. 저널 오브 피지알러지 앤드 파우머칼러지의 연구를 검토했을 때 BPC-157이 투여 후 48시간 이내에 내피산화 질소 합성 효소 발현을 약 60%까지 상향 조절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노스 활동의 증가는 혈관 확장을 향상시키고 손상된 조직으로의 미세순환 흐름을 개선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해석됩니다. 이 펩타이드는 또한 섬유화세포 성장 인자 신호 전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자 문헌, 특히 유러피언 저널 오브 파우머칼러지에 발표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 BPC-157이 FGF2 발현 및 수용체 민감도를 향상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섬유화세포 성장 인자는 콜라겐 합성 및 세포의 기질 리모델링의 주요 조절자 역할을 하므로 이 메커니즘은 힘줄 및 인대 복구에 매우 중요합니다. 개인 실험에서 저는 BPC-157을 500마이크로그램 용량으로 하루에 2번 피하 투여했습니다. 주사 부위는 전신 순환을 유지하면서 국소 농도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조직 손상 부위 근처에 전략적으로 위치했습니다. 시작 후 14일 이내에 조직 유연성이 측정 가능하게 개선되었고 국소 염증 반응이 감소했음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경로는 티모신 베타-4의 합성 단편인 TB-500을 통한 세포 이동 및 액틴 세포 골격 조절에 중점을 둡니다. 이 테트라펩타이드는 세포 이동을 지시하고 조직 구조를 재구성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줍니다. TB-500 프로토콜을 시행했을 때 기존의 치료적 개입을 훨씬 뛰어넘는 세포 복구 반응이 극적으로 향상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TB-500은 세포 운동 패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액틴 결합 메커니즘을 통해 주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 펩타이드는 지액틴 단량체에 결합하여 세포 이동 신호가 수신될 때까지 F액틴 필라멘트로의 중합을 방지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조직 복구 요구가 증가할 때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즉시 사용 가능한 액틴 서브 유닛 풀을 만듭니다. 프로시딩즈 오브 더 내셔널 어캐더미 오브 사이언시즈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TB-500은 기질 메탈로 프로테이나제, 특히 MMP-2 및 MMP-9의 발현을 상향 조절합니다. 이러한 효소는 손상된 세포의 기질 구성 요소를 분해하고 이동하는 복구 세포의 경로를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TB-500 메커니즘에 대한 실험실 분석에서 저는 펩타이드가 투여 후 72시간 이내에 MMP 활성을 약 3배 증가시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펩타이드는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 조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TB-500 투여는 종양괴사 인자 알파, 인터류킨-1베타 및 인터류킨-6을 포함한 전염증 매개체의 생성을 감소시킵니다. 동시에 이 펩타이드는 항염증 사이토카인 생성, 특히 인터류킨-10 및 형질전환 성장 인자 베타를 향상시킵니다. 이 이중작용은 조직 재생에 최적의 세포 환경을 조성합니다. 연구 프로토콜 동안 저는 TB-500을 2.5mg 용량으로 일주일에 2번 피하주사를 통해 투여했습니다. 시기는 혈관 신생 및 세포 이동 경로 간의 시너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BPC-157 투여와 전략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병용요법 3주 이내에 조직 리모델링이 향상되고 만성 염증성 질환의 해소가 가속화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세 번째 메커니즘은 세포 재생 프로그래밍에 전례 없는 효과를 보이는 자연 발생 트리펩타이드 미네랄 복합체인 GHK-구리를 통한 포괄적인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GHK-구리의 분자 메커니즘을 분석했을 때 저는 그것이 동시에 4,000개 이상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발견했으며 이는 그것을 이용 가능한 가장 강력한 재생 신호 분자 중 하나로 만듭니다. GHK-구리는 여러 전사 경로를 통해 작동하지만 그 주요 메커니즘은 구리 의존 효소 활성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펩타이드는 생체 이용 가능한 구리 이온을 리실 산화효소, 시토크롬시 산화효소,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와 같은 중요한 효소의 필수 보조인자로 기능하는 세포 표적에 직접 전달하는 전달 시스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효소는 콜라겐 가교 결합, 미토콘드리아 에너지 생산 및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근본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저널 오브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GHK-구리 투여는 조직 복구 및 재생과 관련된 유전자의 상당한 상향 조절을 초래합니다. 특히 이 펩타이드는 콜라겐 유형 I 및 유형 3 발현을 약 200% 증가시키는 동시에 엘라스틴 생산 및 글리코사미노글리칸 합성을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효과는 조직 강도, 탄력성 및 수분 공급 개선으로 직접적으로 이어집니다. 이 펩타이드는 또한 줄기 세포 활성화 및 동원에 주목할 만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GHK-구리는 악트4, 삭스2 및 네너그를 포함한 줄기 세포 전사인자의 발현을 향상시켜 노화된 세포를 더욱 젊은 표현형으로 효과적으로 재프로그래밍합니다. 또한 이 펩타이드는 조직 손상 부위로 줄기 세포 이동을 촉진하는 성장인자의 생산을 자극합니다. 제 실험 프로토콜 동안 저는 GHK-구리를 매일 2.5mg의 용량으로 피하주사를 통해 투여했습니다. 주사 시기는 자연적인 성장 호르몬 방출 패턴에 맞춰져 재생 신호 전달 캐스케이드를 최적화하기 위해 저녁에 조정되었습니다. 시작 후 4주 이내에 저는 피부 탄력 측정 및 전체 조직 품질 매개 변수의 상당한 개선을 기록했습니다. 네 번째 메커니즘은 알파멜라닌 세포 자극 호르몬에서 유래된 트리펩타이드 단편인 KPV를 통한 포괄적인 염증 경로 조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가 KPV 메커니즘을 조사했을 때 저는 여러 분자 표적을 통해 염증 반응을 동시에 조절하는 뛰어난 능력을 발견했습니다. 이 펩타이드는 장 관련 염증 상태 및 전신 염증 부담을 해결하는 데 특히 효과적입니다. KPV는 주로 핵인자 카파비 경로 억제를 통해 작동합니다. 이 펩타이드는 염증성 전사인자에 직접 결합하여 이들이 일반적으로 친염증성 유전자 발현을 시작하는 세포 핵으로의 전이를 방지합니다. 저널 오브 이면알러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KPV 투여는 투여 후 6시간 이내에 NFKB 활성화를 약 70% 감소시킵니다. 이 펩타이드는 또한 미토겐 활성화 단백질 키나제 신호 전달 캐스케이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KPV는 P38MAPK 및 JNK 경로 활성화를 억제하여 세포 스트레스 또는 조직 손상으로 인해 유발되는 다운스트림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차단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기존 치료법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만성 염증 상태를 해결하는 데 특히 유용합니다. 또한 KPV는 인터류킨-10, 인터류킨-4 및 조절 T세포 집단을 포함한 항염증 매개체의 생산 및 활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펩타이드는 전반적인 면역 반응을 주로 염증성 TH1 패턴에서 보다 균형 잡히고 재생적인 TH2 반응으로 전환합니다. 이러한 면역 조절은 조직 치유 및 재생에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제 연구 9년 동안 저는 KPV를 매일 500마이크로그램의 용량으로 피하 주사를 통해 투여했습니다. 이 시기는 하루 종일 항염증 효과를 최적화하기 위해 아침 코르티솔 리듬과 조정되었습니다. 시작 후 10일 이내에 저는 전신 염증 지표의 상당한 감소와 위장 편안함 매개 변수의 개선을 관찰했습니다. 제가 조사한 5번째 메커니즘은 이러한 4가지 펩타이드가 함께 투여될 때의 시너지 효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부가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전략적인 동시 투여가 조정된 경로 활성화를 통해 곱셈 효과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시너지 효과의 기본이 되는 분자 메커니즘은 개별 펩타이드 투여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강력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BPC-157이 VEGF 경로 활성화를 통해 혈관 관류를 향상시키면 동시에 TB-500, GHK9 및 KPV의 표적 조직으로의 전달이 증가합니다. 이 향상된 분포는 복구 활동 부위에서 최적의 조직 농도를 보장하여 각 후속 펩타이드의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개선된 순환은 또한 치유 과정을 방해할 수 있는 대사 노폐물 및 염증성 찌꺼기의 제거를 용이하게 합니다. TB-500맥의 세포 이동은 BPC-157이 향상된 혈관 네트워크를 구축한 부위로 복구 세포를 전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펩타이드의 조정된 작용은 혈관 공급과 세포 모집을 동시에 해결하는 포괄적인 복구 반응을 생성합니다. 또한 TB-500은 막 투과성 및 수송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켜 GHK9의 세포 흡수 및 활용을 향상시킵니다. GHK9는 BPC-157 및 TB-500에 의해 시작된 조직 리모델링에 필요한 분자 구성 요소와 효소 보조 인자를 제공합니다. 펩타이드는 새롭게 형성된 혈관과 이동하는 복구 세포가 콜라겐 합성, 세포의 기질 형성 및 세포 에너지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적절한 구리를 이용할 수 없으면 다른 펩타이드에 의해 시작된 복구 프로세스가 완료될 수 없습니다. KPV는 다른 모든 펩타이드 메커니즘이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염증 환경을 조성합니다.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을 줄이고 항염증 매개체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KPV는 조직 복구 반응을 제한할 수 있는 염증 간섭을 방지합니다. 또한 펩타이드는 새로 합성된 단백질과 세포 구조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 수준을 줄입니다. 6번째 메커니즘은 체계적인 실험과 생체 지표 모니터링을 통해 개발한 정확한 투여 프로토콜과 투여 시기를 포함합니다. 약동학 데이터를 분석하고 신중한 자체 실험을 수행한 후 잠재적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투여 전략을 결정했습니다. 제 프로토콜의 기초는 자연적인 생체 리듬 및 세포 복구 주기와 일치하는 조정된 투여 시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펩타이드 조합은 매일 아침 7시에 기상 후 약 1시간 후 아침 식사 30분 전에 투여합니다. 이 시기는 자연적인 코르티솔 패턴과 일치하는 동시에 음식 섭취가 펩타이드 안정성 또는 흡수를 방해하기 전에 적절한 흡수를 보장합니다. 제 표준 투여 프로토콜에는 BPC-157 500마이크로그램, TB-500 1.25mg 주 2회 투여, GHK9 2.5mg 매일, KPV 500마이크로그램 매일 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용량은 사용 가능한 연구 데이터와 개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효과와 안전 마진 사이의 최적 균형을 나타냅니다. 펩타이드는 안정성과 정확한 투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확한 농도로 멸균 정균수를 사용하여 재구성됩니다. BPC-157과 KPV는 1회 투여량이 0.25ml가 되도록 단일 바이알에 혼합됩니다. GHK9는 반응성 구리 함량으로 인해 다른 펩타이드와 혼합될 경우 잠재적으로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별도로 보관됩니다. TB-500은 더 높은 농도로 주 2회 독립적으로 투여됩니다. 조직 자극을 방지하고 최적의 흡수를 보장하기 위해 주사 부위를 체계적으로 회전합니다. 저는 복부 지방 조직에 피하 투여를 하며 과도한 흉터 조직이나 혈액순환이 감소된 부위는 피합니다. 주사 기술은 조직 외상을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펩타이드 전달을 보장하기 위해 29게이지 바늘이 있는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합니다. 7번째 메커니즘은 치료 성공에 매우 중요한 품질 관리 및 펩타이드 소신 고려 사항을 다룹니다.
펩타이드 치료제를 조사하는 동안 저는 제품 품질이 공급업체마다 크게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많은 상업용 제제에 부적절한 펩타이드 농도 또는 상당한 오염 수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 분석 테스트 결과 많은 상업용 펩타이드 제제가 주장된 펩타이드 함량의 70% 미만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균 내독소 오염 및 중금속 함량이 치료 용도로 허용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품질 문제는 치료 효과를 완전히 무효화하는 동시에 잠재적으로 추가적인 건강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HPLC 순도 분석, 질량 분석법 확인, 세균 내독소 테스트 및 중금속 분석을 포함한 포괄적인 분석 인증서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로부터만 펩타이드를 공급합니다. 펩타이드는 밀리그램당 0.1EU 미만의 내독소 수준과 주사제 제제에 대한 FDA 지침 미만의 중금속 함량으로 95% 이상의 순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보관 조건은 펩타이드 안정성 및 치료 효과를 유지하는 데 똑같이 중요합니다. 동결 건조된 펩타이드는 빛 노출로부터 보호된 건조 조건에서 섭씨 영하 20도에서 유지됩니다. 재구성된 후에는 펩타이드 용액을 섭씨 4도에서 보관하고 분해 및 세균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14일 이내에 사용합니다. 재구성 절차는 방부제로 0.9% 벤질 알코올을 함유한 멸균 정균수를 사용하여 엄격한 무균 기술을 따릅니다. 재구성 부피는 주사 부피를 최소화하면서 정확한 투여를 제공하도록 계산됩니다. 재구성된 용액은 과도한 교반으로 인한 펩타이드 응집 또는 변성을 방지하기 위해 부드럽게 혼합됩니다. 12주간의 프로토콜 구현에서 측정한 결과는 여러 생체 지표 범주와 주관적인 건강 매개 변수에서 상당한 개선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 효과를 정확하게 정량화하기 위해 실험실 분석과 객관적인 측정 기술을 모두 사용하여 포괄적인 문서화를 나타냅니다. 염증 마커 분석 결과 고감도 시반응성 단백질 수치가 47% 감소하여 리터당 3.2mg에서 리터당 1.7mg으로 감소했습니다. 인터류킨-6 수치는 32% 감소한 반면 종양괴사 인자알파 농도는 28%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감소는 일반적인 치료적 개입을 능가하는 상당한 전신 항염증 효과를 나타냅니다. 조직 복구 속도 측정 결과 표준화된 상처 치유 평가에서 치유 반응이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미한 조직 외상은 치료 전 기준선에 비해 40% 더 빨리 해결되었으며 조직 품질이 향상되고 흉터 형성이 감소했습니다. 힘줄과 인대의 편안함이 극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기존 치료에도 불구하고 18개월 동안 지속되었던 만성 아킬레스건 자극이 완전히 해결되었습니다. 표준화된 피부과 장비를 사용한 피부 탄력 측정 결과 여러 매개 변수에서 상당한 개선이 나타났습니다. 피부 탄력은 23% 증가한 반면 수분 수준은 18% 향상되었습니다. 잔주름 깊이는 평균 15% 감소했으며 전반적인 피부 결감과 외관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진피 구조와 세포 재생에 의미 있는 개선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세포 재생 마커에 대한 실험실 분석 결과 줄기세포 활동이 강화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환 줄기세포 개체수는 19% 증가한 반면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수는 26%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세포 재생 능력과 에너지 생산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선을 시사합니다. 동료와 연구 참여자로부터 자주 받는 질문에 대해 저의 실험 결과와 이용 가능한 연구 문헌 분석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펩타이드 치료 프로토콜과 그 구현에 대한 가장 흔한 우려사항을 나타냅니다. 안전 고려사항 및 잠재적인 부작용과 관련하여 이용 가능한 연구 데이터와 개인적인 실험 분석 결과 적절한 용량의 펩타이드 프로토콜은 올바르게 구현할 경우 우수한 안전 프로필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고되는 부작용으로는 경미한 주사 부위 자극과 초기 투여 기간 동안에 때때로 발생하는 메스꺼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세포 적응이 발생함에 따라 7에서 10일 이내에 해결됩니다. 약물 상호작용 및 금기 사항과 관련하여 펩타이드 치료제는 특정 수용체 표적화 및 빠른 대사 제거로 인해 기존 약물과의 상호작용 가능성이 최소화됩니다.
그러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개인은 조직 관류 증가로 인한 출혈 시간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으로 인해 주의해야 합니다. 복잡한 병력이 있는 개인은 자격을 갖춘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적의 치료기간 및 순환 프로토콜에 대한 질문은 세포 적응 패턴 및 수용체 감도 변화에 대한 재분석을 통해 해결됩니다. 저의 연구에 따르면 12주 치료 주기 후 4주 휴식 기간을 거치면 수용체 하향 조절을 방지하면서 치료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장기 투여는 세포 적응 메커니즘으로 인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치료법과 비교한 비용 효율성과 관련하여 펩타이드 프로토콜은 포괄적인 효과와 제약적 개입과 관련된 부작용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당한 가치를 나타냅니다. 고품질 펩타이드 및 적절한 투여 용품에 대한 초기 투자는 일반적으로 기존 치료 비용의 서너 개월과 동일하지만 우수한 치료 결과를 제공합니다. 보관 및 취급 질문은 치료 주기 전반에 걸쳐 펩타이드 안정성과 무균성을 보장하는 표준화된 프로토콜 개발을 통해 해결됩니다. 적절한 보관 조건과 무균 기술은 치료 성공과 안전에 필수적입니다. 최적의 결과를 얻으려면 재구성, 보관 및 투여에 대한 자세한 프로토콜을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12주 동안 이 포괄적인 펩타이드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염증성 마커, 조직 복구 속도 및 전반적인 재생 능력에서 상당한 개선을 문서화한 후 저는 오늘날 이용 가능한 펩타이드 기반 치료적 개입에 대한 가장 과학적으로 건전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BPC-157, TB-500, GHK 구리 및 KPV의 조합은 우수한 안전 프로필을 유지하면서 개별 펩타이드 이점을 능가하는 시너지 효과를 생성합니다. 이러한 치료 효과의 기본이 되는 분자 메커니즘에는 혈관 신생 신호 전달, 세포 이동 강화, 유전자 발현 조절 및 염증 경로 조절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치료 프로토콜을 최적화하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임상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연구는 전략적 펩타이드 병용요법이 재생의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나타내며 제약적 접근 방식과 관련된 부작용을 피하면서 기존 개입을 능가하는 치료 가능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조직 복구, 염증 조절 및 세포 재생의 문서화된 개선은 적절하게 구현된 펩타이드 프로토콜의 치료적 잠재력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재생의학의 미래는 제약적 개입을 통해 이를 무시하려고 시도하는 대신 자연적인 세포 복구 메커니즘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표적 펩타이드 치료법을 점점 더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의 실험 결과와 분자 메커니즘 분석은 펩타이드 병용요법이 다가오는 해의 노화 방지 및 재생의학 프로토콜의 초석이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